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진단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목 앞부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항진증부터 갑상선염, 그리고 결절, 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갑상선에 생기는 호흡, 갑상선 결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해 앞에서 보면 나비 모양으로 후두와 기관지 앞에 붙어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크기는 4에서 5cm, 무게는 20에서 25g 정도로 작지만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조절하고 열을 발산해 체온을 유지합니다. 또한 심장 박동 조절, 소화 조절, 세포 성장 조절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에 작용해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갑상선을 구성하는 세포가 증식해 생기는 혹을 두고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 양성 결절이지만 약 5에서 10% 정도가 악성 결절로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서너 배 더 잘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중년 여성의 약 40% 이상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갑상선 결절,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상선 관련해서 질환 살펴볼 텐데요. 갑상선이란 것이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내분비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명 쉽게 얘기하면 혹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거고요. 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의 전체 또는 부분의 어떤 증식을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혹의 종류에는 또 갑상선 양성 결절부터 경계성 종양, 악성 암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성분들이 갑상선에 혹이 좀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혹이 생기는 비율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도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에게서 갑상선 혹이 더 잘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성이 갑상선에 대한 신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변화를 겪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렇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갑상선 결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을 때는 갑상선 혹이 생길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이 갑상선 결절을 내원하는 환자들 추세는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갑상선에 대해서 좀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고, 그 시점에 건강검진이 많이 도입이 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추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갑상선 결절 환자들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지만 또 정기 검진을 잘 받으면은 또 적당한 시점에 암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목에 멍울이 잡히거나 갑상선이 튀어나온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체온이나 체중 등 기초 대사에 이상이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서 지휘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갑상선 결절이 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무조건이라는 이 표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네, 이 부분은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이군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이유는요? 네, 갑상선 결절을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암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수술합니다. 하지만 암이 아니더라도 결절이 커서 성대나 기도 등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 해조류를 먹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요? 갑상선에 예전엔 요드가 부족해서 질환이 많이 생겼지만 현대 지금 사회에서는 요드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요드가 과하면은 배출하게 돼 있고 요드가 부족하면은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과한 섭취가 아닌 이상에는 몸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 그만큼 갑상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다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는 좀 안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질문도 대답은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갑상선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착한 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두암도 방치되거나 이제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분암이나 미분암이라는 아주 예후가 불량한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지만 수술적 치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착한 암이다, 순한 암이다 하더라도 암은 암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자 사례 만나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평소 갑상선 건강이 걱정됐다는 환자. 최근 목 앞쪽으로 뭔가 만져지는 데다 삼킬 때 이물감도 느껴져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갑상선 결절은 초기에 크기가 작을 때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크기나 성질이 변하면서 이물감, 목소리가 쉬거나 멍울감,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더 많이 커질 경우에는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셨죠? 약간 목에 이물감도 좀 있고 좀 부어 보이는 것 같아서 검사를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감기 같은 증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음식 삼킬 때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요? 네. 네. 뭐 꼭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 질환의 하나로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약 4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의 빈도는 성인의 4에서 7%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진단은 처음엔 촉진을 통해서 갑상선 부위에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만지기 어려운 부위에 있는 혹의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초음파상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는 새침 흡인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갑상선 결절은 그 앞에 있는 목 근육으로 인해서 만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모양, 내부 구성물, 석회와의 유무, 주변 조직들과의 관계, 그리고 갑상선 주변 림프절의 종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갑상선 암의 가능성을 가늠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의 대부분은 양성 결절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 5에서 10%에서는 악성 결절이 발견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갑상선 결절의 종류로는 이제 형태적으로 나눴을 때는 딱딱한 고형, 그리고 물이 많은 낭성,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복합성 결절로 나눌 수 있고요. 병리적으로 나눴을 때는 양성, 경계성, 악성, 일명 암이라고 하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악성 여부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결절 부위의 세침 흡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늘고 긴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갑상선 혹에 직접 바늘을 집어넣어서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통증과 출혈이 적기 때문에 간단한 국소 마취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고주파 등의 시술로 치료, 그리고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과거에 많이 쓰이던 방식이지만 현재는 약물의 불필요한 복용이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잘 쓰이지 않고 있고요. 수술은 할 경우 성대신경마비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흉터 등의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나 이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양성 결절에서는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2000년대부터 도입된 방식인데요. 양성 결절에서 크기가 큰 경우 사용돼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는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암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래서 추적 관찰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또 치료를 방치하게 되는 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양성 결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적 관찰만 잘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양성하고 암 사이에 있는 경계성 결절의 경우에는 주의 깊은 추적 관찰 또는 선제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근데 미세 유두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경우들도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 결절의 경우가 암이 되는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결절의 크기가 커지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대나 기도 등에 압박을 하는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역시 암이 아니더라도 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집에서 잘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네. 갑상선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습관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그 균형 잡힌 식생활이나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이 갑상선 질환의 예방에도 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갑상선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만약에 아니면 본인이 생활하는 환경이 방사선 등에 많이 노출이 되는 위험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그런 역이 있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갑상선 관련된 질환으로 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 좀 남겨주시죠. 네, 갑상선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을 경우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를 잘 하시면서 치료를 받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갑상선 결절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 관리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유방 갑상선 외과 전문의 정준우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성인의 한 20에서 40%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10에서 20%만이 만져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할 때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행히도 양성 결절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중한 갑상선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